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증시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멤버십 그 텔레그램에 지금의 문제는 이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엔딩 다이아고날이 패턴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휩써주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떨구고 어제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리테스트 살짝 하고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려놔야 청산을 하죠. 콜 들고 있는 그 미리 정보 아는 애들이 청산을 하려고 올려놓고, 근데 이거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이유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리는 게 이래야 그 개인들이 삽니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리면 개인들이 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빵 터트린다. 근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을 저는 자주 봐왔다. 항상 이런 끝자락에서. 근데 저도 이제 함부로 막 이렇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도 이제 또 반대로 가면 또 뭐 그렇게 되니까 일단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탈을 했는데 아직 이 21440 말씀드렸죠. 여기를 지킨 상황이다. 지금 215500에 이제 옵션 이 아래가 좀 비었거든요. 그래서 이 5500이 깨지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회피 물량이 나올 겁니다. 주말간에 보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하시고 좀 이제 위험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전쟁이 났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이제 제 뇌피셜을 섞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높은 국채 금리로 인해서 재정 압박이 계속 심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기채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럼에도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계속 부탁을 하는데 인하를 안 해주고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로 아마 바이든 정부 때 파월이 한번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국채 금리가 한 5%까지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월이 그때 욕을 오지게 먹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좀 공화당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연준 지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 낮아지면은 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마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좀 줄어들어서 미국 지금 에너지 산업이 좀 약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유가를 들어 올리면 이 산업도 좀 풀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해 왔죠. 자신이 대통령이 있을 땐 전쟁은 없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자기가 다 해결할 거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자기가 다 해결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나와서 얘기할 때 이 전쟁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한번 그 불확실성 트리거로 한번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제 또 추매한 것들 다 버티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숏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오피셜도 아니고 지금 이제 왜 트럼프가 이걸로 얻을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되죠? 이제 유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유가가 상승을 하면 미국도 에너지 산업 2 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숨통이 트면서 이 셰일 그 원유 생산국의 시장에서 좀 유리해지죠. 그다음에 유가가 오른 거는 CPI가 오를 거 아니에요, 유가가 계속 오르면.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전쟁을 조율해서 유가를 또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또 유가를 낮출 때 뭐가 된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지금 이 유가 오른 거는 자기 탓 아니죠. 전쟁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전쟁을 조율하면 누구 탓이에요? 트럼프가 조율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는 손해 볼 게 없는 기본 베이스 전제가 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뭘 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안전 자산을 찾죠,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그럼 뭘 사요? 채권을 사겠죠. 미국채. 그럼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국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연준도 안 도와줘. 다른 나라에서 채권도 안 사줘. 그럼 뭘로 해야겠어? 전쟁을 일으켜서 안전 자산을 사람들이 찾게 만든다. 그럼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부채 한도 협상에도 유리해지고 지금 장기채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시점이 어디야?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무역 협상도 이제 또 될 거고, 호재도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걸 밸런스를 맞추면서 증시가
어 아예 싸그리 폭락하진 않으면서 이 채권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요런 걸로 좀 증시가 들어올릴 수 있는 그 조율을 하면서 하면 되겠죠. 뭐 증시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좀 전쟁을 조율하고, 또 이게 또 국채 금리가 또 안 떨어진다 하면은 또 전쟁을 심화시키고, 이러면서도 좀 조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년을 얘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뭘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느냐. 내년 중간 선거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 중간 선거. 그럼 현재가 지금 달러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시다.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을 찾으니까 달러가 오르겠죠. 예, 달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달러가 낮아진 상태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달러를 뒤늦게 이제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는 사람들은 유입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이제 달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초반에 달러를 조져 놓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달러가 다시 튀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본이 또 유입이 돼요. 그러면은 일석이조니까 그 증시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하니까 그 투자자들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선거로 봤을 때 투자금이 붙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미국 부채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럼프가 무언가를 이제 관세를 터뜨려서 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그 지지율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 이 전쟁을 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전략적 각본 시나리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 전쟁으로서 분명히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전쟁이 왜 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는 지금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22,000 이잖아요. 22,000 부터 떨어지면 이게 오를 때랑 내릴 때랑 다릅니다. 22,000 에서 3%, 내랑 6% 빠졌다 하면은 지금 거의 한 1,500%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1% 떨어지는 이 폭이 커진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거의 한 1,400%, 오늘 만약에 3% 빠지고 또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로 3% 빠진다? 그러면 거의 한 1,500%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크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오독 제 뷰가 맞았다. 중간에 어 난리가 나긴 했지만 이 숏에 대해서 뭐 너무 빨랐다. 근데 저는 원래 조금 스타일 자체가 한 뷰를 정하면 그 뷰를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다. 네, 판을 좀 길게 가져간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거의 많이 이겨왔다. 그러니까 맞춰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 숏은 진짜 그 돈 잃을 각오 없으면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안 하는 게 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숏을 한 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잠 못 잡니다. 근데 저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저는 매매를 할 때 오버나잇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런 딱 그 맹점, 그러니까 진짜 딱 끝자락에 왔을 때는 봐야겠죠. 이 엔딩 다이아고날의 한테 끝자락에 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근데 뭐 첫 시작 단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숏 같은 거를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천천히 지켜보면서 상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야 좀 물리더라도 기다리면서 계속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롱은 물리더라도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근데 숏은 물리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숏은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먹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매매의 기본 전제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판다. 저는 이 원칙을 항상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지키는데,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판다. 네, 여러분들도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망하면은 돈을 막 잃는 것 같은데 이 관망도 결국에는 매매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관망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뭘 안 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돌이켜 보면은 돈 지키는 길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숏을 잡았는데 올랐다. 그럼 돈을 잃었어요. 저는 돈을 잃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롱을 잡았는데 결국 숏으로 떨어졌다. 그럼 또 돈을 잃죠. 근데 관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시 떨어지긴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면은 결국 그 사람들도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21440 제가 핵심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이탈을 하고 부딪히고 떨구면은 좀 더 많이 떨굴 것 같다. 지금 일어난 이 전쟁 주말간에 종결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 사건이 터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동안은 조금 이 긴장감이 유지가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한 이 뇌피셜도 이 기반 그 뇌피셜 기반으로 저는 조금 이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트럼프도 증시가 막 당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 어느 정도 이게 조율하면서 무역 협상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조율하면서 조금 가지 않을까. 증시가 많이 고점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은 뭔가를 하기에 부담되지 않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잘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될 때까지는 증시가 좀 이제 한동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떨구고 올랐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고 어 저의 이제 대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전체 영상이 요즘 많이 내용도 적고 하죠. 그래 가지고 예 멤버십에 들어오셔야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좀 믿고 가실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어 하루 올랐네 틀렸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냥 제 뷰를 잘 설명드리고 싶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제 뷰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지 제가 막 이런 말에 흔들려 가지고 쪼끔 약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맞춰서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3,400을 뚫었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저항반에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일단 3,500 까지는 거의 컨펌으로 보인다. 3,500 까지는. 근데 이제 이 골드가 이제 계속 안전 자산이죠. 그럼 사람들이 골드 쪽을 다시 들어올 거예요, 매수를.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기준은 이제 다시 3,400이 되겠죠. 여기를 많이 비볐던 곳이니까. 이제 모든 기준은 3,400이 됩니다. 3,400이 되는데 이제 골드가 오를 때 이제 이렇게 파동으로 보면은 좀 강하게 다시 3파로 올라갈 수 있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이게 골드가 오를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리턴 자리 잘 안 줍니다. 올라가더라도 쪼끔 주고 또 오르고 쪼끔 주고 또 오르고 쪼끔 주고 또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리턴 숏으로 먹으려고 이런 강력한 이 안전자산 호세가 나온 상태에서 골드로 영추세 매매했다가 진짜 골로 갑니다. 저 한 3 번인가 골로 갔거든요. 선물에서. 그래서 참고하시고 롱 관점으로 골드를 봐라.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빅스입니다. 빅스는 이제 결국에는 튀었죠. 그래서 제가 튈 거다. 네, 튈 상황이 얼마나 폭풍 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언제 튈지는 모르겠지만 튈 거다. 해서 오늘 아마 좀 많이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로 올라갈 것 같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콜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더 당기는 힘으로 좀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빅스 버티신 분들 유빅스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서 들어가신 분들 꽤 있는데 이 버티신 분들도 수익을 크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좀 더 나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번 이 빅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했던 게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에 빅스가 IB 랭크가 0%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0% 이거 좀 수상하다.
그래서 그냥 지켜봤는데 이것도 이제 저한테는 한 가지 이 그 전례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QQQ 우리 이 QQQ가 이 구간에서 전환이 될 때 한번 IB 랭크가 100% 였을 때가 있어요. 100% 찍었을 때.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이게 반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빅스가 IB 랭크가 0%가 왔다? 근데 그 구간이 이렇게 눕는 하단이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아 튈 가능성이 있는구나.'라는 이렇게 전례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번에 터지기 전에 IB 랭크가 한번 0% 였구나. 그래서 다음에 IB 랭크가 빅스가 0%가 되면은 쪼끔 대비를 해야겠다.' 뭐 요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2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합니다, 빅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일 어제 5일 말씀드렸습니다. 5일 딱 또 200 일선이 겹치는 자리였어요. 이제 멤버십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위로 튀는지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좀 튈 확률이 높았고 5 일이 이렇게 튀게 되면 증시가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거에 맞게 지금 5 일이 많이 튀었고 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일은 생각보다 더 튈 것 같아요. 한번 튄 이상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근데 제가 5일 매매를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5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파동도 맞지 않고요. 그냥 매크로 뭐 너무 왔다 갔다가 크기 때문에 이 5 일을 제가 매매를 해 봤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 일이. 그래서 5 일은 지금 당연히 롱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런데도 갑자기 뭐 하나 얘기 떨어지면은 막 5% 씩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로는 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이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단타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지금 5 일은 이 200 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추세 자체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많이 가면은 여기까지도 가겠네요. 90불 때까지도. 일단 지켜보자. 중간중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멤버십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별주 몇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관심 많으신 테슬라. 테슬라는 330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30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 줘야지만 지금 상승 모멘텀이 살 수 있다. 근데 이 330을 맞고 떨어졌죠. 이 330이 말씀드렸던 제가 이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는지 이제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제 뷰를 들으실 분들은 멤버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0.618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이기도 하고 332 때문에 여기가 330이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래서 맞고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300까지도 일단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300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더 큰 하락을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테슬라는 조금 아래 구간에 와야 담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와 화해를 한 거지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담기에는 조금 저는 270 아래로 내려와야지 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고 저는 테슬라를 완전 초장기로 들고 가는 편은 아닙니다. 얘가 변동성이 좀 커 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자리가 왔을 때 사고 올라왔을 때 팔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이제 뭐 옵티머스나 FSD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그때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는 300, 이 300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제 145가 저 어제 이제 멤버십에는 145가 정말 강한 저항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딱 145를 찍고 지금 떨어지는 모양인데, 얘도 엔딩 다이아고널 형태의 모양이 나왔죠. 때문에 지금 이탈을 오늘 할 걸로 보이고, 이 11선을 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21선, 이 138에서 5에서 138 사이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기까지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 125 부근, 130 또 애매해요 이제는. 그래서 한 125 부근까지는 열어두자. 그리고 여기 구간에 이제 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일단 접근 자체는 저는 이 115, 120, 아무리 빨라야 125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부터는 다시 조금씩 접근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기 왔을 때 이 지수의 상황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떨어질 때까지는 딱히 기다린다. 네, 속스 같은 경우에는 225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230이 이제 코럴이었는데, 저는 225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속스 자체, 추매 자체가 좀 진입 타이밍이 안 좋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PPI가 나오더라도 뭐 좀 좋게 반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225를 안 주고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다시 225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225를 기준으로 삼았던 게 아니라 이 230을 기준으로 삼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225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225는 좀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리턴이 나올 때 저는 일단 210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떨어질 때 반도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점도 조금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TGA는 이 200일선이 리젝을 당했어요. 여기서 맞고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 갭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리턴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런 그 전쟁 같은 거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턴 값은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런 부분 어느 부분에서 익절하는 게 최대 효율로 극한의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멤버십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은 사실 이 정도만 하고,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이제 멤버십 영상이나 텔레그램에서 다루겠습니다. 뭐 당장 이렇게 무너진다기보다는 좀 무너졌다가 또 중지하는 모습 나오면 또 반등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 7, 8, 9월쯤에는 좀 증시가 힘든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과정 중에서 사실 계절성으로 보면은 6월부터 6월 하니까 한 중순 이후부터 말부터 뭐 7월 초 중순까지는 또 증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성으로 따졌을 땐. 그래서 이 구간에선 떨어졌다가도 또 반등했다가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해 주시고, 여전히 증시는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7, 8, 9월 이쯤에는 이 8, 9, 10, 7, 8, 9 이쯤에는 조금 계절성으로도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계절성으로도 안 좋은데 부채 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올 게 많죠. 일본도 결국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브리핑 드리면서 할 거고, 이제 디테일하게 브리핑 받고 싶고 뭐 옵션이나 이런 매일매일 좀 매매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증시가 다행히 또 제 뷰대로 가서 다행이지만은 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뷰로 가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 과정 속에서 손절하신 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이 고통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숏을 얘기를 한 게 좋은 건지 좋은 선택이었는가 또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돈을 버는 거는, 그러니까 제 매매로 돈을 버는 거는 그냥 제 매매로 돈을 버는 건데, 이 유튜브 자체가 제가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돈을 벌게 해 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 혼자 매매를 해도 돈을 버는데,
이 유튜브 자체는 저만을 위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 아쉽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렸으면은 많은 분들이 더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유튜브는 이제 제 관점 공유고, 제 관점이 그래도 나름 잘 맞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관점을 참고해서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디테일한 설명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얼마 안 하니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